31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관하에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로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하는 형태의 회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인 것 같나요, 여러분? 그쵸? 패널은 뭐죠? 두 명의 연사가 나와서 플러스 사회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된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하는 걸 말하고요. 세미나는 이제 연사가 연단에 있고 강연을 한 다음에 한 명의 연사가 강연을 하고 거기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워크샵은 짧은 교육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포럼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뭐 각축전을 하겠죠.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을 하고 사회자의 진행하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포럼을 좀 진행을 하고 청중과의 자유로운 토론도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설명과 일치하는 거죠. 답은 2번 포럼입니다. 32번 컨벤션 개최 단계에서 행사 프로그램 확정 및 후원 기관을 모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그렇죠. 후원 기관 모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실 뭐 참가자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다 나온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뭐 1년이나 3년 전에 돼도 안 되고 그게 임팩트 있게끔 기업들한테도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개최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1년 전에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기관 모집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전이다. 답은 3번입니다. 33번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라는 경우 이때 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필요하죠. 그리고 복합지구 토지 이용 현황 얼마나 토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상업 지역인지 뭐 국제회의 지역인지 관광 지역인지 파악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가장 중요한 거는 컨벤션 센터예요, 여러분. 컨벤션 센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좋으냐 안 좋으느냐 주차장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보거든요. 하지만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인구이동 계획은 사실 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유난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국제회의 컨벤션 센터 있죠. 컨벤션 센터에 보통 다 상업지구거나 아니면 공단 또는 어떤 뭐 IT 관계된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은 조금 상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난개발의 단점이긴 하죠. 좀 다른 데로 샜지만 원래는 컨벤션 센터가 집약시설로 거기에 관광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로 좀 집약이 돼 있고 호텔이라든지 관광지에 같이 집적되어 있는 집적시설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쓸 수 있는 쇼핑센터가 밀집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주변에 인근 상권이 되게 많다. 상권이라기보다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이것 또한 조금 맞지 않죠. 사실 복합지구에서 조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튼 부산이 그렇습니다. 자, 34번.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3번에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인구이동 계획은 뭐 위에서 질문했던 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뭐 꼭 하여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복합지구의 인구이동 계획은 없어요. 34번 리셉션 초청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RSVP가 의미하는 것은 RSVP 먼저 알죠? 여러분 이제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5번 지역의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2번 컨벤션 주최자 및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3번 지역사회 판매를 수용하기 위하여 컨벤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4번 지역 방문객에게 컨벤션 시설, 숙박시설,
도시의 명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지역의 신규 관광지를 직접 개발하여 이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이거는 비영리 기관인 컨벤션 뷰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관광 기업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36번.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특별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 및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유형은 아까 전에 했죠?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연사가 연단하고 그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지식 공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37번. 컨벤션 개최지 선정 단계에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쵸? 딱 봐도 그냥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전공자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참가자의 심리학적 분석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게임 프로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38번. 회의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답은 4번입니다. 리셉션은 회의의 주최 측과 후원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므로 참가자들은 실비로 참석한다. 일단 실비의 대응이 굉장히 생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비는 뭐냐면 그냥 현금 입금이에요. 그냥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셉션은 회의 주최 측과 후원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사실 참가비에 이 리셉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주최 측이나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가비에 모두 이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원단체나 주최 측이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한테 실비로 다시 입금이 흔히 말하는 턴이 되지 않아요. 돈이 다시 그 백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39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전문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여기에 대한 내용 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3개 국어 이상의 통역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이 법령상 전문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40번. 다음 중 현대 이벤트 성장 요인에서 문화적 영향 요인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적 영향 요인입니다. 뭐 지역 경제에 활성화는 경제적 영향 요인이죠. 교통수단의 발달, 뭐 이런 거는 인프라 수단의 뭐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 경제 발전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도 뭐 여기는 경제적 영향 요인이지만 답은 3번입니다. 문화적 영향 요인으로 발달 여가 선호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여가가 다양하게 선호됨으로써 여기 문화적 요인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번에는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컨벤션 산업론은 대략 끝났고요. 바로 호텔 실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 1841년 금주회의 참가자를 위해 열차에 전세 내어 승객을 모집하고 1855년 파리 박람회 참가를 위해 국제 여행을 기획한 세계 최초의 여행사는 답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웨건 리츠나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하지만 토마스 쿡이라고 1841년에 런던에 최초로 생긴 여행사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세계 최초로 생겼고요. 런던 최초로 생겼지만 바로 세계 최초의 지금의 상용화된 모델, 여행사 모델을 보여준 게 바로 토마스 쿡입니다. 굉장히 전설적입니다, 여러분. 답은 2번. 42번. 관광진흥법상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요? 집중적으로 관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광특구가 되겠죠, 여러분. 관광특구.
여기는 관광으로 특화된 곳이에요. 관광 특구가 있고 해운대도 여러분 관광 특구고 제주도도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관광진흥법상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43번 다음에서 제시된 관광기업의 형태는 관광 수요를 예상하여 여행 목적지로 수송하며 객실 및 다른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여 이를 완전한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여행사 또는 직접 자사의 영업소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관광기업 형태. 그쵸? 여기서는 답은 여행 도매업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뭐 수송도 하고 또 자사의 영업소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정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기업의 형태는 도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맞는 호텔 레스토랑 시스템은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에서 책임 웨이터 밑에 음식 담당 웨이터와 와인 음료 담당 웨이터를 두고 전문성 있는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쵸? 이게 바로 헤드 웨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헤드를 두는 거예요. 여기를 다 볼 수 있는 점장을 두고 점장 웨이터죠. 그 웨이터를 두고 여러 가지를 고객 서비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5번 호텔 인적 자원의 경력 개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1번 승지 경로의 원칙, 2번 후진 양성의 원칙, 3번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4번 경력 개발을 통한 무배직. 이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배치 원칙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46번 호텔 전체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마스터키. 뭔지 알죠, 여러분? 마스터키가 뭐든 다 열리는 겁니다. 어떤 그 지배인의 그 층수에 따라서 어떤 층수는 열람이 되고 어떤 층수는 열람이 안 되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우스키핑 중에도 큰 호텔은 몇 층 몇 층 몇 층 담당이라서 하우스키핑이 15층을 다루고 있으면 10층을 못 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층별로 담당하는 키를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스터 키를 요청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7번 수요 증감에 따라 가격 전략을 통하여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은 수요 증감 가격 전략 통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일드 매니지먼트죠, 여러분. 일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은 뭐 객실 가격 아니면 예약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일드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일드 매니저가 있는 일드 지배인이 있는 호텔도 있고 없는 호텔도 많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8번 호텔 입지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도심 호텔, 공항 호텔, 리조트 호텔은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인 호텔은 말이 체인 호텔이긴 하지만 운영 방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입지라고 말한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호텔 운영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49번 호텔업 경영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의 회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자본의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적 자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월급 주고 뭐 이것저것 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호텔의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 50번 다음 중 장기 체류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호텔 유형은 장기 체류 숙박 목적이랍니다. 거기에 장기 체류하려고 그러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릇도 있어야 될 테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맨날 외박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빨래도 가능한 레지던셜 호텔이 필요한 겁니다. 장기 체류 숙박을 목적으로 최소 일주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레지던셜 호텔이
있습니다. 답은 4번. 51번. 공표 요금으로 호텔한 공표한 정규 요금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뭐 1번은 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공표 요금이라기보다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고 조직 대 조직으로 뭐 계약을 했던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고, 여기서 공표 요금의 호텔에서 대표한 정규 요금은 답은 1번이고요. 테리프를 통해서 뭐 공표 요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되게 결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52번.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원가는 줄어드는 대신 이익의 상승 곡선을 나타내며 마케팅의 목표를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두게 되는 시기는 성장할 때입니다. 바로 그래프가 판매량이 늘고 원가가 줄어든대요. 그럼 양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대신 이익이 상승 곡선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성장기입니다, 여러분. 53번. 호텔 경영의 요금 지급 방식에 의한 세부 분류 중 객실 요금을 식사 요금과 분리시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의사에 의해서 식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2번, 3번, 4번은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식사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불 방식이고요. 하지만 유럽식은 보통 조식이나 먹을 걸 안 넣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54번. 호텔 프론트 데스크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객실 소모품의 확인 및 보충은, 그렇죠. 일단은 하우스키핑이 돌아다니면서 룸 정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소모품이 뭐 있나, 수건은 몇 개나, 에머니티 몇 개 떨어졌냐 체크를 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호텔 프론트 데스크가 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정말 바쁠 때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메인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55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쵸? 가족 호텔업, 관광 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업은 지는 법령상 호텔의 종류이거든요. 하지만 전문 휴양업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관광 지는 법령상의 호텔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56번 계산 문제 또 나왔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occupancy rate에 대한 설명을, 객실 점유율에 대한 걸 묻습니다. 뭐 조건은 다 나와 있어요. A 호텔은 보유 객실 500개이다. 판매된 객실은 350개이고 고장 객실은 5개이다. 그럼 객실 점유율에 대해서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보유 객실이 총 500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5개를 뺍니다. 그러면 495개가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러면 나누면 돼요. 350과 495를 서로 나누다 보면 답은 점유율이 나옵니다. 2번 70.7%가 나옵니다. 57번. 호텔의 객실 수는 500개이고 객실당 평균 요금이 20만 원이다. 당일 영업 결과 400개의 객실이 판매되었고 1개의 객실당 요금이 15만 원이라면 이 호텔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 보면은 보자. 당일 영업 결과 400개의 객실이 판매되었대요. 그리고 1개의 객실당 요금이 15만 원이라면 400개에 15만 원을 곱하면 나겠죠? 그쵸? 그렇게 돼 보면은 먼저 나올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호백 그 평소에 객실 수가
뭐 500개고 객실당 평균 요금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소의 평균을 한번 보면 알겠죠? 평소에는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20만 원에 곱하기 500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A식은 이렇게 되겠죠? 500 곱하기 20, B식은 400 곱하기 15만 원 그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A 나누기 B를 해보면 결국에는 60%라는 일드 매니지먼트 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58번 상용 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텔을 도입하고 1908년 버팔로에 대중적인 현대 상용 호텔을 개관하는 사람은 답은 4번입니다. 스타틀러. 사실 스타틀러가 좀 위대한 이유는 이때까지 뭐 럭셔리 고객들 아니면 그런 부르주아들 이런 이제 층에게 좀 부유계층한테 호텔의 전유물이었다고 하면 스타틀러는 중산층과 대중에게 호텔을 흔히 말하는 호텔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상용 호텔을 개관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1.5달러 포함을 해서 여기서 그 당시에는 공용 화장실을 썼었거든요. 근데 방마다 개인 목욕탕 또는 개인 어떤 화장실까지 이제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용 호텔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틀러가 굉장히 호텔 왕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항공 운임 중 스트렉처 뭐죠 여기서는? 그쵸. 이 요금은 뭐냐면 뭐 비행기 타다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들것에 실려가지고 항공 여행을 갈 때 동반자와 함께 한 게 지불하는 운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강 상태에서 들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운임이 바로 스트렉처입니다.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자, 60번 식당에서 계리동을 이용하여 좌석 사이로 이동하면서 고객 앞에서 조리하여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은 이거 우리가 많이 했죠. 프렌치 서비스라고 풀 서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격기 있는 그 뭐 요리입니다. 직접 뭐 앞에서 조리하는 것도 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덜어주기도 하고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풀 서비스라고 하는 프렌치 서비스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61번 한국관광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이유는 관광사업자의 사업행위와 관련된 공제사업, 이게 업을 좀 살려주거나 아니면 관광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의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는 게 관광공사인데 여기서 사업행위와 관련된 공제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62번 컨벤션 행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사 준비,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호텔 내부 문서는 뭐냐면 펑션 오더 시트라고 해서 FO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컨벤션이 일어나거나 행사가 일어나게 되면 오더 시트를 받게 돼요. 그 오더 시트를 호텔 내부에서 작성하기도 하고 이러한 정보를 PCO에서 받아서 뭐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그래서 답은 행사 지시서. FO에 써 있는 펑션 오더 시트 행사 지시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3번에 호텔의 숙박 요금 지불 방식에서 하프 펜션 또는 데미 펜션이라는 뜻으로 적당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프 펜션 또는 뭐 데미 펜션. 누가 봐도 이거는 뭐죠? 그쵸. 이게 미국식 호텔 요금 방식이긴 하지만 그 식사를 부분적으로 생략해야 될지 아니면 포함해야 될지 결정하는 방식은
해요. 원래 미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최근 전체 세계 전 세계의 주류에 맞게끔 이런 호텔 요금 방식으로 식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생략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거는 뭐 데미나 하프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답은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미국식 호텔 요금 결정 방식으로 식사를 부분적으로 생략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답은 4번. 자, 64번. 호텔 속의 호텔이라고 칭하는 비즈니스 전용 객실은, 그쵸. 여기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뭐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또 업무를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전용 객실이라고 해서 이그제큐티브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64번까지 이번 시간은 해왔어요, 여러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거를 좀 빨리 해서 진도를 그냥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충을 다 할 거라서. 하여튼 여러분들, 어, 뭐죠? 특히 2017년 문제를 보면 굉장히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2회차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많이 보이고,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시험 문제를 벌써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100문제를 다 만들었고,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좀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좀 구하기 힘든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기도 했고, 스스로 또 짜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계속 앞으로도 이 수업이 끝나도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